안녕하세요, 샤스파입니다. 기아에서 K4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K3가 완전히 바뀌면서 K4로 이름도 바꾼 건데요. 과연 K3 풀체인지 모델, 그러니까 K4의 디자인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K4의 전면부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와, 이거는 굉장히 멋있는 디자인이죠. 한눈에 보기에도 지금까지의 K3 그리고 지금까지의 국내 준준형 디자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자인만 봤을 때도 기아의 새로운 패밀리룩인 스타맵 시그니처를 굉장히 잘 적용해 놓고 있어서 정말 준준형차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보여주는 게 이번 K4 디자인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전면부를 보시면 기아의 스타맵 시그니처를 대표하는 기역자형 방향지시 등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호랑이코 그릴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자동차가 기아차라는 걸 라이트와 그릴 모든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전면부 디자인은 심플하지만 강인하게 헤드램프에는 힘을 주고 그 외 부분에는 힘을 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역자로 꺾이는 방향지시 등이 정말 넓은 부분에서 들어와서 실제로 도로에서 보게 된다면 존재감을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측면부 디자인은 디자인만 봤을 때는 약간 패스트백 느낌이 많이 나게 디자인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열에서 가장 루프가 올라가고요. 뒤쪽으로 갈수록 쭉 트렁크 라인이 걸리지 않고 쭉 내려가는 모습은 정말 전 세계의 어떤 중준형 세단과 비교해 봤을 때도 가장 훌륭한 라인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괜찮은 라인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매끈한 라인을 위해서 뒤쪽에는 문손잡이를 빼놓았고요. 뒤쪽 문손잡이는 뒷문짝 뒤쪽으로 빼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얘가 히든 타입 도어 캐치를 적용한 건데 이 휀더 부분을 워낙 강조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뒤쪽 디자인은 최근에 기아의 패밀리룩을 그대로 따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면부와 후면부 동일하게 기아의 새로운 패밀리룩인 스타맵 시그니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어램프 역시도 기역자로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범퍼 부분은 굉장히 넓게 검은색으로 뽑아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측면부를 봤을 때 이상하게 이 차가 세단이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크로스오버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하단부 쪽의 클래딩, 그러니까 이 SUV들이 많이 덧대는 플라스틱 판넬을 덧대놨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차량의 측면 비율을 봤을 때 위쪽 루프 라인은 굉장히 잘 빠졌지만 사실 아래쪽까지 같이 보면 이거 약간 차고가 높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자동차가 세단이고 SUV는 아니잖아요. SUV는 아니다 보니까 왜 세단에 이런 클래딩을 덧댔는지 이런 부분은 알 수 없지만 요즘 전 세계적으로 SUV가 워낙 인기다 보니까 이 세단에 대한 인기가 확 죽은 상태에서 기아가 조금 SUV스럽게 만들려고 노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전체적인 측면부를 보시면 지상고도 꽤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클래딩도 덧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세단 디자인은 아니라는 건데 이런 디자인을 적용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어쨌든 SUV에 가까운 세단이다. 측면부의 비율만 봤을 때는 완벽한 세단까지는 아니고 약간 SUV 향을 첨가한 세단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4의 실내로 들어오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야, K4 실내가 굉장히 좋아졌죠? 원래 있었던 K3 실내보다 훨씬 더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계기판 디스플레이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가 기아차의 최신 인포테인먼트를 탑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계기판 디스플레이와 이 센터 모니터 사이에는 기아차의 새로운 실내 디자인 트렌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내비게이션 밑으로는 내비게이션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와 공조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서 운전자에게 조금 더 편하게 조작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핸들 디자인은 조금 독특합니다. 일단 위아래 부분을 모두 잘라서 육각형처럼 보이도록 디자인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크 아래쪽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배치해놔서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기 편하도록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어 레버가 그냥 기계식 기어 레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즘 기아차는 다이얼식 아니면 칼럼식으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인데요. 이 K4는 다이얼식이나 칼럼식 모두 아무것도 적용해 놓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최신사에 탑재되지 않아서 아쉽다고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근 많은 분들이 저 기어봉을 좋아하세요. 조금 더 기계장치다 보니까 전자장비에 비해서 믿고 조작할 수 있다, 그리고 조작하기에 훨씬 직관적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 기계식 기어봉을 선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신 사양이 들어가 있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비판받을 만한 부분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컵홀더 부분은 컵홀더를 접히도록, 그러니까 가변형 컵홀더로 적용해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컵을 들고 차에 탈 경우에는 컵홀더 버튼을 눌러서 컵홀더를 빼내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컵홀더를 접어서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뒀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또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스위치의 배치가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가운데 부분에 있었다 보니 상대방의 것을 조작해주기가 굉장히 편리했는데 이 K4 같은 경우에는 도어 캐치 위쪽으로 옮겨져 있다 보니까 본인 것만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K4가 가장 아쉬운 부분은
아직까지 국내 출시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디자인해놓고 왜 안 파나 싶기도 하지만 사실 국내 시장에서 중주전 판매 규모를 보면, 그리고 그 중주전 판매 규모 대부분을 현대 아반떼 혼자서 먹고 있다는 사실 생각해보면 K4가 국내에 출시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멋진 디자인이라면 사실 아반떼랑 이제 한 번은 붙어볼만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반떼보다 훨씬 멋있고 훨씬 젊어 보이고 훨씬 스타일리시해 보입니다.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국내 중주전차 시장에 한 번만 더 문을 두드려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네, 지금까지 K4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K4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셔스파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